안녕하십니까. 고대 안암병원 신경과 이찬영이라고 합니다. 치매라는 것은 사회생활을 하고 교육을 받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정도로 발달이 되었다가 인지기능 장애에 의해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상태, 즉 증상을 치매라고 얘기합니다. 치매의 원인이 되는 질환으로는 200가지가 넘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게 알츠하이머병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혈관성 치매, 아니면 전축두형 치매, 아니면 루이소체 치매, 파킨슨병 치매와 같은 퇴행성 치매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그 외에 뇌 수두증이라든지 아니면 뇌 수막종, 아니면 종양, 염증, 뇌염이나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 치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의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보다는 치매의 정의를 알고 그 원인이 무엇일까를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치매로 오인할 수 있는 질병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우울증인데요. 우울증의 경우에는 우리가 가성치매, 즉 가짜 치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치매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하고 다르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우울증에 빠지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기억이나 이런 것들도 안 좋아지면서 모른다, 아니면 내가 기억을 못 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마치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치매와 같은 증상이 되기 때문에 진짜 치매와 감별을 해줘서 치료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성치매 같은 우울증 같은 질환들은 치매로 오인될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건망증이라는 질환하고 치매라고 하는 질환은 엄연히 다릅니다. 건망증이라는 것은 어떠한 이유, 즉 스트레스나 아니면 우울증, 아니면 다른 정서적인 장애라든지 피곤함, 그 다음에 너무 일이 많다거나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집중력 장애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 기억력 장애를 우리가 통틀어서 그냥 건망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치매 같은 경우는 뇌에 어떠한 질환이 발생을 해서 그로 인해서 기억력 장애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를 치매라고 부르죠. 두 질환은 엄연히 다른 질환입니다. 하지만 이게 기억력 장애가 나타났을 때 이게 건망증인지 치매인지 비슷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감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건망증의 경우에는 집중력 장애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억은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힌트를 주거나 어느 상태가 되면 본인이 다시 기억을 잘 해내게 되는 대표적인 거죠. 아, 맞아. 그게 그거였는데 내가 왜 또 까먹었을까? 이런 식의 이제 반응을 보이는 것들은 주로 건망증이고요. 치매 같은 경우는 아예 그 기억 자체가 뇌에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내가 언제 그랬어? 난 전혀 그런 적이 없는데? 이런 식의 이제 반응들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어느 정도 구분은 가능하지만 비슷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치매와 건망증은 다른 질환이지만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치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조기 진단을 하려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알츠하이머병의 경우에는 영상 검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그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키는 단백질, 이런 것들을 촬영을 해낸다든지, 또한 혈액 검사나 아니면 다른 검사들을 통해서 알츠하이머병이 먼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그러한 검사들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암병원에 오시면 아밀로이드 PET-CT라는 검사를 통해서 진단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완치시킬 수 있는 약물이 없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이러한 검사들을 사용하기보다는 충분히 의심이 되는, 그러고 문제가 있는 환자분들이 먼저 대상이 돼서 검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퇴행성 장애, 알츠하이머병이라든지 아니면 전축두 치매라든지 루이소체 치매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사실 진단이 제대로 됐다 그러면 완치할 수 없는 병입니다. 아직까지는. 하지만 그 외에 다른 병들, 예를 들어서 우울증에 의한 가성치매라든지 아니면은 염증에 의한 치매들, 아니면 뇌전증에 의한 치매들, 이러한 경우에는 정확히 진단하고 그 원인을 찾아줘서 치료를 한다면 완치될 수 있는 치매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치매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고 그거에 맞는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치매 질환은 알츠하이머병 치매와 혈관성 치매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병의 위험 요소는 거의 공통점입니다. 물론 유전자 요인으로 생기는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사회생활,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뇌를 쓰는 공부들, 그 다음에 운동, 그 다음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성인병의 예방 및 치료, 이러한 것들이 치매 예방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이러한 습관이 가장 좋은 생활 습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의학적으로 치매 단계를 몇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중등도, 그 다음에 중기 치매, 말기 치매까지 그런 식으로 이제 나누게 되고요. 그러한 것들은 이제 병원에서 CDR 검사라든지 아니면 GDS 검사, 이런 약어로 되어 있는 검사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단계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냥 크게 봐서 어느 정도는 최근 기억 장애, 시간의 개념이 없는 정도가 이제 초기 치매에 해당하고요. 여기가 어딘지 모르고 자꾸 이제 장소를 모른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한 중등도 치매가 되고, 옆에 있는 자녀분들이나 배우자를 못 알아본다, 사람을 못 알아본다,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중기 치매까지 이제 진압력을 갖고서 간단하게 나누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것은 검사를 통해서 구분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치매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알츠하이머병의 경우에는 진단 자체가 40세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가족형의 알츠하이머병 유전자를 갖고 있지 않으면 거의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관성 치매, 대표적으로 뇌출혈이라든지 아니면 뇌외상, 이런 잦은 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치매가 발생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뇌전증이라든지 아니면 감염이라든지 여러 기타 다른 질환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치매는 젊은 세대에서도 얼마든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퇴행성 치매의 경우에는 사실상 40세 이전에 발병했다는 보고는 거의 없기 때문에 젊은 세대에서의 퇴행성 치매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치매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병에 대한 이해가 없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나, 이제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해도 정서적인 것과 결부가 되면 기억이 오래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처 주는 말이라든지 이런 행동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복합적으로 또 이제 이상 행동을 일으키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분들, 특히 이제 가족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되는 거는 치매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의 대처 방안,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치매학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역시 그러한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읽어보시고,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환자분을 이해하지 못해서 질환을 더 악화시키는 그러한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